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 스토리텔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그림 채널은요, 다양한 어떤 그림에 대한 상식, 그림을 그리는 방법, 색을 사용하는 어떤 그 사람만의 독창적인 것들을 다 나름대로 개성있게 채널들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그림 그리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세요. 근데 사실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지겨워서 제가 압축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장면까지도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 말을 안 하고 SMR 형식으로 그냥 쭉 이렇게 하나 틀어놓고 그다음에 사각사각 소리 나게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와 저와 이 사람 그림은 저렇게 그려 라는 저의 이미지를 확실히 메이킹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 선생님 나오면 저 선생님 그림이구나, 뭔가 가려졌구나, 주름이 잡혔구나, 뭔가 그 안에는 모호하구나, 저분은 인물을 많이 그렸더라, 그런데 인물의 어떤 포인트는 눈이더라, 다른 것들은 약간 흐트러져도 그 사람의 눈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했더라 라는 식의 저만의 어떤 개성을 조금은 더 농축시킨 다음에 제가 하는 어떤 방식은 또 이제 그림 그리는 방식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채널을 이제 운영을 왜 할까? 어저께 저는 Y라는 이 느낌, 제가 이거를 계속 끌고 나가는 어떤 지속성,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여기서 만나서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도, 목적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그림씩 보다가 1분이면 5분이면 그냥 싹 나가버리는 그런 채널도 사실은 있어요. 뭐 그냥 취미삼아 재밌어서 선정적이어서 아주 다양한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내가 이 채널을 왜 하는지 Y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그 채널 밑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는 너무나 시적으로 표현하시는 분, 그리고 철학적으로 말을 풀어나가시는 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나를 다 아는구나, 정말로 다 알구나, 그림을 보면서 느끼시는구나, 고나 모네나 폴세잔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채널이 초등학생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80대 노인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있지만 제가 어디에 누가 무엇을 하기 위한 채널인지를 조금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1번 보면서 재밌다, 재밌으니까 저 사람 이야기하면 오늘 하나는 뭔 메시지가 던지는 것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법륜 스님이라든지 어떤 강자, 뭐 이어령 선생님이 과거에 이회수 선생님, 또 누가 있을까요? 도울 김용옥 선생님 같은 분들은 항상 어떤 주제에 던지는 메시지가 강력하다는 거죠. 주역이면 주역에 대해서, 명리면 명리에 대해서 풀어나가시는 것들이, 저는 그런 거를 또 이제 듣다 보면 참 어렵다. 왜? 평상시에 저희가 쓰지 않는 어떤 언어들과 그리고 한자로 이렇게 되어서 요즘 사람들이 접하기 힘든 어떤 단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또 풀어내시면서 저희가 또 듣고 있으면, 그래서 저런 결론이 나오는구나. 결국에는 거기서 탐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학교 교육이 끝나고 10대 아이들은 학교 교육, 뭐 그동안에 또 학원 교육이라는 게 또 사이트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하나 두 개씩 자기가 이제 습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25, 26 대학을 졸업하고 뭐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이제 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라는, 학습이라는 그것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취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 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지적 능력은 거의 다 수렴을 했겠지만,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그 이외에도 자기만이 가져야 되는 어떤 진리적인, 지혜적인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수록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인들을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스님들, 뭐 신부님들, 황상현 신부님이라든지 어떤 유명하신 분들, 그다음 뭐 서울의 무슨 명동교회라든지 큰 대형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좋은 말씀들을 또 이제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는 제 나름대로 책을 통해서 이제 익히는 것, 그리고 좋은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날 좋은 메시지, 특히나 요즘에는 일본 이내 뭐 쇼츠 같은 경우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가면서 이제 들으면서 저 내용은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됐을 때는 다시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의 노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트 안에서 결국 읽었던 내용들, 정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저의 논문 속에 수록을 시키면서 용어의 전환을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을 한다든지 논문에 맞는 그런
그러한 어투를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저의 공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내년이나 이제 시간이 하나 한다면 이제 한 단계 더 위에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 동안 10여 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의 그림이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그렇다면 어느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원데이 클래스 그 수업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걸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미술 심리 그런 치료 그런 자격증도 따기는 땄지만 그거를 이제 직업화하지는 아직까지는 못했으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 그림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른 그림들을 또 설명하면서 저만이 느끼는 어떤 방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꼭 큐레이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큐레이터라는 그 직업은 미술관으로 들어갔을 때 본인의 직업이 되는 것이고, 또한 도슨트 그런 이제 작품 설명을 해주는 분들, 모든 미술관에 특히 대형 도립이라든지 시립 같은 경우는 다 그러한 직군들을 다 가지고는 있지만, 이제 그렇다면 그 직군들만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미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또 나름의 그림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고, 그 다음 이제 미술관을 다니면서 저만의 어떤 기법으로 설명을 하고 싶다는 게 제 1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은 사실은 저의 경제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1순위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수업 준비는 또한 탄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또 거기에 또 매진하고 올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제가 그림을 그릴 물감을 살 수 있는 거고, 도구, 합판 모든 것들을 다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직업을 놓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에 1순위를 두고, 그리고 이제 취미라는 것은 또 제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또 그것이 뒤집어져서 거꾸로 나중에 그것이 그림이 1순위가 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많이 주어진 것에 비해서는 그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함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안에서, 이 장에서, 이 필드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 번 더 배우고, 그림을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고, 본인의 그림이 있으시면 저에게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그럼 이메일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저와 그림을 소통하면서, 저도 미약한 한 명의 인간이지만 그렇지만 또 그림을 전혀 배우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의 조금의 지식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안 배운 아이에게 영어 선생님이 가서 가르치면 당연히 아이보다는 그 배운 자가 더 조금은 낫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배움에 있어서는 쉼이 없는, 그렇다고 잠을 자지 말라는 그 얘기는 아니고, 자면서 운동하면서 조금은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 느슨함은 한 박자 뒤로 물러서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오래오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저의 그림, 지금 뒤에 아마 보이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 이미지는 시스루 커튼 사이로 그저 투박한 항아리인지 값비싼 도자기인지 명확하진 않아도 연한 실루엣을 보여진다. 갈색과 오렌지 그리고 노란색과 흰색을 사용하여 커튼을 표현했다. 가려진 사물은 1차적으로 맨 안쪽에 도자기가 붓터치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 왼편에 화분, 그리고 탁자들 순서로 진행되고, 끝으로 커튼으로 사정없이 위에서 아래로 일직선의 커튼이 내려진다. 커튼 안의 중심을 차지하는 도자기들과 왼쪽 하단에 납작한 둥근 화병은 이 작품의 레이어드된 중요한 소재들이다. 일상의 다양한 것들이 가려지면서 누군가는 그 일상의 것들을 잊고 있지만, 본인은 보편적인 소재를 화면에 던지면서 독특함보다는 보편성과 일반성을, 그리고 부재된 것들에 대한 명료함보다는 모호함을 말하고 싶었다. 화면의 가장 아래쪽에는 커다랗고 오래된 탁자가 가려진 사물들을 지탱하고 있다. 가장 안쪽에 가려진 도자기들은 커튼에 묻혀져서 그 형태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맨 앞쪽에 배치된 도기로서 그 뒤를 추측할 뿐이다. 커튼은 전면을 다 가려서 빈틈 하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시스루 커튼은 가려진 대상을 모호함 속에서 추측하게 한다. 탁자 위에 놓인 대상들은 몹시 크고 불안한 상태로 서로를
밀어내고 있는 형상이다. 조밀하게 배치된 사물에게서는 공간의 부족, 여백의 결핍, 이는 곧 움직임의 결여로 이어지고 자유로운 이동이 될 수 없는 속박으로도 느껴진다. 본 작품이 그려진 상황은 가장 나의 바쁜 시기였던 인생의 찰나였던 이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순도 높은 푸른색 화병의 황토빛의 투박한 항아리들은 색상면에서 유사함보다는 대립적 양상이 보인다. 네, 이것이 제가 이 그림에 대한 저의 장면의 묘사였습니다. 오늘 제가 입이 조금 치아가 갑자기 아침부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썩은 이는 없는데 이상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 대한 묘사를 조금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게 1차적인 것이겠죠. 이 내면 안에는, 이 안에는 작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울고 싶었는지, 누가 헤어졌는지, 부모님이 떠나셨는지 다양함을 안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그림은 모호하다는 장면에 대한 모호함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의 나중에 뭐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논문을 찾으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 도서관 리스, RISS 리스에 들어가시면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은영 2024년 네, 그것을 찾아도 되고, 예를 들어서 제목을 찾으셔도 됩니다. 스크린 효과를 통한 부재 이미지 표현 연구, 뭐 영어로 찾고 싶으신 분은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Absent Images Through Screen Effect 라는 제목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이 궁금하시면 또 찾아보는 그런 즐거움도 좋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꽃을 받아서 기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 꽃 아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 같은 딸을 낳아서 그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안녕.